안녕하세요. 즐거운 초등영어의 지니쌤입니다. 자, 제가 어저께 급하게 기사 하나를 접하고요. 그리고 이 기사랑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찾아봤어요. 그리고 빠르게 여러분들께 좀 전달을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우선 제가 어저께 본 기사는 바로 이 기사입니다. 자, 수능 이원화라고 했고요. 그리고 내신을 외부 평가제를 도입하겠다라는 이 기사였습니다. 자, 이 두 가지는요, 지금 당장 우리 2028 대입 개편안은 얼마 전에 발표가 나서 확정이 됐잖아요. 2028 대입 개편안은 현재 중학교 3학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입 개편안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때 그거를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초등학생들도 이것을 유심히 보셔야 된다. 여기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결국 변화되고 바뀌고 다듬어지면서 우리 초등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오늘 발표된 거는요, 이거는 이제 확정은 아닙니다. 확정은 아니지만 이것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어머님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결국 우리 초등학생들한테는 직접적으로 실제 대입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저께 이 기사가 나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기사를 다시 봤는데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이디어 차원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 기사에 대해서 저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판단을 하시고 우리 아이들 어떻게 교육에 좀 참고하시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는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도대체 수능 이원화와 내신 외부 평가제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내용에 대한 이야기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것을 누가 발표했는가, 주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번째는 그럼 우리 초등학생들 뭐 대비하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이거 내용 파악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수능 이원화라고 하는 거는요, 일단 기사에 난 내용으로는 수능 1과 수능 2로 나누겠다라고 했고요. 수능 1은요, 수리 영역과 그 다음에 언어 영역을 평가하겠다. 그리고 수리 2는요, 그냥 사탐과 가탐 같은 게 기타 과목들을 평가하되, 그것에 선운수령 문제를 포함시키겠다. 라고만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수능에 대해서도요, 절대평가로 하겠다. 기존의 지금 영어처럼 절대평가로 하겠다라는 이제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내신 문제를 외부 평가 제도를 활용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외부에서 어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문제를 출제하고 그것을 각 학교에서 지필고사로 그 똑같은 동일한 문제들을 보고, 그리고 그것은 절대평가로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수행평가, 각 학교마다 수행평가는 같이 적용이 되잖아요. 그 수행평가는 학교마다 다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이야기의 기사 내용이었어요. 2025년부터 시작되는 고교 학점제를 대비해서 고교 학점제와 함께 가는 것이 바로 절대평가 내신이잖아요. 그것을 도입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외부 평가제를 도입을 해서 내신을 공정하게 보겠고 그것에 대해서 전체 절대평가로 진행하겠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첫 번째 수능은 두 개로 나누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신은 외부에서 문제를 출제를 공정한 기관에서 해서 모든 학교에 똑같은 내용으로 절대평가화 하겠다라는 것이 두 가지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자, 먼저 저는 이 기사를 보고 굉장히 황당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황당했던 이유는요, 바로 기존에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던 교육부의 어떤 기조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좀 의아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가를 확인을 해봤더니 이건 교육부나 교육평가원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바로 국가교육위원회라고 해서 국교위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기관에서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제가 교과서를 만드는 그때 시점에는 국교위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국교위가 뭔지 한번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2022년에 그 문재인 정부 때 새로 출범한 위원회 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고요. 앞으로 이제 중장기
어떤 장기적인 안목으로 교육을 100년지 대계니까 그런 것들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어떤 기구로서 이 위원회를 열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윤석열 정부로 들어오면서 사실상 약간 조직 자체도 굉장히 작고요, 규모가. 그리고 확장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국교위를 처음 들었던 거는 사실 2028 대입 개편안을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그 대입 개편안이 국교위를 통과해야지, 국교위에서 의결을 해줘야지 최종 확정됩니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아, 국교위에서 이제 이거를 최종 의결하는 그런 기관이 됐구나라고 이제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단순 이제 심의나 의결 기관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장기 계획 같은 것들을 국교위에서 설정을 하고 그것에 대한 의견을 내고 그걸 토론회를 거쳐서 확정을 하는 그런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안에 대해서 아이디어 차원이지만 어쨌든 의견이 나왔고 이것에 대해서 국교위 자체에서는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올 연말까지 이 아이디어 차원인 것을 확정을 좀 짓고 구체적으로 내년 3월에 공청회나 그다음에 대국민 토론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을 해서 확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 국교위에서 지금 내놓은 이 방안이요. 기존에 교육부가 쭉 기조를 가지고 가져가고 있었던 것과 좀 정반대의 방향이어서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수능 같은 경우에는요, 2031년부터 적용이 되는, 즉 우리 빠르면 초등학교 6학년부터 적용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좀 늦어지면은 4, 5학년 정도에는 이런 형태의 수능이 적용이 된다라고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어요. 이게 사실 실현 가능한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수는 없죠. 그래서 우선은요, 수능 1은 언어와 수리 영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국영수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국영수는요,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로 평가를 하고 이것을 제가 자세히 그 신문 기사 이외에 다른 자료들을 좀 찾아보니까요. 이 수능 1을 1차 고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능 1과 2가 다 절대평가인데 이걸 굳이 왜 나눴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수능 1은요. 국영수의 절대평가를 하되 이 시험을 먼저 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격고사처럼 이 시험의 절대평가 어떤 기준에 충족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수능 2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2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영수를 제외한 나머지 뭐 사탐과 가탐 정도의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과목들을 이해하면 되겠죠. 이 과목들에다가 서술형 평가를 추가를 해서 조금 더 난이도 있는 시험을 보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시험을 다 보는 것이 이제 바뀌는 수능에 대한 어떤 안이었어요. 근데 이게 전혀 현실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요. 저희가 2028 대입 개편안이 발표가 되면서 수능에 대한 어떤 무력화가 좀 시작될 것이다. 자격고사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 저도 했고요. 많은 전문가 분들이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보완책이라든지 어떤 방향으로 좀 끌고 가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다가 이 안이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것이 2031년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6학년 친구들부터 쭉 다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없었던 선혼수령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채점과 기준을 잡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에 대한 부분은요, 우선 기존 지금 2028 대입 개편에서도 바뀌었죠. 네, 그런데 거기에서 한 번 더 수정을 하겠다라는 안을 이렇게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올해까지 확정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 3월에는 이제 공청회 등을 열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기다려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기사가 났다라는 거는요, 수능이 변화될 것이다. 지금 이번에 한번 수능 개편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지만 이게 최종이 아니다. 또 바뀔 것이다. 라는 것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저는 이게 더 심각한 문제인 것 같거든요. 내신을요, 외부 평가제를 도입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어저께 처음 본 기사에서는 이 외부 기관을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문제를 내고, 그거를 각 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그리고 이제 그걸로 평가를 하겠다. 이것은 고교 학점제를, 시작하면서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를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절대평가를 이렇게 급진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이번에도 상대평가를 결국은 도입을 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마 나온 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좀 있다라고 보는 지점이 뭐냐면, 이게 외부 평가를 어디에서 이제 문제를 내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각 일선 학교에서 그 문제를 일률적으로 받아서 왜 전국 단위로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일제고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똑같은 문제로 내신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랑 관련이 있을까요?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요? 네, 맞아요. 공부를 잘하는 학교에서는 그 절대평가 기준이기 때문에 점수가 굉장히 높을 거고요. 평균이 높을 거고요. 아닌 학교들은 평균이 낮을 겁니다. 그러면 즉 다시 고교 서열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의 고교의 비평준화 지점들을 전부 다 고교 평준화로 바꿨는데, 그걸 역으로 다시 고교 서열화가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아주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제고사를 보겠다라는 어떤 이야기는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것을 고교 학점제와 그리고 공정성, 내신 점수 부풀리기에 대한 지점이 우려가 돼서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다른 그 기사에서 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고교 비평준화에 대한 논의가 같이 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지금 교육부가 가고 있는 방향과는 완전히 역방향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신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조금 더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국정교과서를 쓰고 있는 게 아니라 검정교과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마다 전부 다 내신 시험을 각자 선생님들의 어떤 그 권한으로 내고 있고, 그리고 학교마다 배우는 교과서가 다릅니다. 교과서 내용이 다른데, 그러면 이건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하실 건지,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공정성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공정성이 문제다, 학교마다 내신 부풀리기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우려에서 출발한 아이디어 치고는 또 수행평가는 각 학교에게 위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학교에서는 절대평가인 그 외부 시험은 손댈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더 수행평가를 본인 학교의 학생들이 잘 받을 수 있게 부풀리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 이 외부 평가제는 정말 많이 고민하셔서 결정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교육부에서 그때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 이야기 할 때도 많은 분들이 이거 절대평가로 가야 됩니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때 교육부의 답변은 뭐였냐면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학교의 어떤 그 부풀리기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교사 교육도 강화하면서 점진적으로 천천히 단계별로 적용을 할 것입니다라는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교위에서는 이걸 굉장히 급진적으로 갑자기 외부에서 다 문제를 출제를 해서 일제고사를 치겠다라는 방식으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많은 토론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머님들도 이것들 당장 우리 초등학생들 친구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이니까요. 만약에 이것들이 공론화돼서 여러 가지 토론이라든지 아니면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시기가 오면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좀 제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초등 학부모님들은요, 이게 지금 기사화는 됐지만 실제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사화가 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요,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건 어머님들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 초등 고학년 친구들은요,
정말 어쩌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학년 친구들도요, 만약에 기조가 이런 식으로 바뀐다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어가고 앞으로 선원 수령이 좀 늘어난다라고 하면 어머니들은 반드시 선원 수령 대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선원 수령은요, 쓰기죠. 쓰기는 아웃풋이에요. 아웃풋이기 때문에 그 아웃풋을 연습하는 어떤 논술학원에 다니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웃풋이 말로든 글로든 잘 나오기 위해서는요, 인풋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들은요, 본인의 학년보다 한 단계 높은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는 독서,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본질을 놓치고 어떻게 변한대 라고 하면서 학원을 쫓아가는 방식으로 하시면 곤란하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역량 중심으로 항상 뭔가를 준비하셔야 된다. 요구되는 학년 수준보다 높은 단계의 모국어 책을 반드시 많이 읽으시고요. 그거를 표현해 보는 산출문을 반드시 만들어 보신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탐과 과탐 그 영역에서 선원 수령이 나온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사탐과 과탐은요, 단순히 과목을 넘어서요, 우리가 배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연결이 잘 돼야 돼요. 예전처럼 사회문화 과목을 고른다거나 윤리와 사상 과목을 하나씩 골라서 그것에 대한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요. 사회 탐구 영역이라고 해서 묶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역사, 윤리, 철학, 그리고 지리 이런 것들이 다 묶여서 통합해서 연결을 해서 문제를 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다양한 배경 지식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과학도 마찬가지로 물화생지를 따로따로 시험을 선택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다 통합을 해서 보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연결된 선원 수령의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는 통합적인 사고가 필요하고요. 그것들을 다 연계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초등 시기에는 당장 뭐 고등학교 때 배우는 사회랑 과학을 미리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아니고 현재 우리 아이 수준보다 살짝 높은 수준의 책 읽기, 배경 지식 많이 쌓아주시는 것이 지금 하셔야 되는 일이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니쌤은 또 이 뉴스가 어떻게 바뀌는지 좀 잘 찾아보고요. 제가 발빠르게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